안녕하세요. 영혼의 승사 바람의 파이터 급식입니다. 4월 10일 6월 선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크게 설명을 드릴 일이 이제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관세 폭탄의 그 위협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상호관세 90일 유예라는 이 소식이 이제 미국 시장을 들어올렸고요. 이 영향을 받은 이제 아시아 시장 전체가 강세를 추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아주 많지는 않아요. 한 4천억 정도 이제 플러스 흐름을 보였고 한 2,450 종목 정도가 이제 상승을 해서 거의 90% 정도 이제 전 종목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6.6% 상승을 해서 이제 2,445포인트, 단숨에 2,400포인트를 넘었고요. 151포인트나 이제 상승하는 기용을 토하기도 했죠. 코스피 200 역시 325.08로 이제 6.75% 강한 상승 랠리를 펼쳤고요. 선물 지수가 324.55로 약 한 0.5 정도 이제 시장 베이시스가 마이너스인 상태로 이제 장이 종료가 됐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이 이제 현물에서 거의 합해서 이제 1조 원 정도, 오늘 외국인들은 선물에서 7,400억 정도 하면서 누적적으로 이제 2조 3천억 원으로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고객의 탁금이 이제 55조, 56조 정도로 여전히 이제 거의 크게 하락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신용장부는 제가 며칠 전만 해도 이제 18조 원대를 봤는데 거의 16조 9천억 원으로 한 1조 원 정도 이제 돈을 잃은 것 같아요. 개인들이 강제 청산을 당한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2.4% 정도 선물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역시 이제 관세라는 건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 입장에서 바라다 보면 관세를 부과한다는 일은 그걸 수출업자가 물든 수입업자가 물든 아니면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개인이 소비자가 최종 소비자가 이제 3자가 비중을 정해서 물든 결국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라는 건 세금 인상이에요. 큰 틀에서 보면 경기를 다운시킬 수 있는 요인이란 말이에요. 경기에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국채도 4.4%까지 급등하기도 하고 시장도 불안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6조 달러 거의 일경에 달하는 돈을 이제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번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 개인 가정 포함해서 계좌를 들여다보면 갑작스럽게 엄청난 손실이 있으니까 기분이 다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고집을 피우려다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결국 관세에 대해서 시장이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이 가장 빠르게 이게 잘못이 됐다라고 지표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모험을 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을 통해서 이 비상계엄 권한을 어떻게 이렇게 쓰면 국민들에게 어떤 해가 되는지 우리가 잘 봤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역시 관세라는 것, 비상 이 국가 경제 이 부분을 선언을 통해서 관세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런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게 되면 현재 미국과 중국의 125%대 84%의 관세가 지금 양쪽에서 부과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도 시행을 해서.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많은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는데 중국의 업자들, 미국에 수출하던 업자들 다 망했습니다. 뭐 공장 가동이 안 된다고 해요. 또 미국의 중국산을 수입해서 판매하던 그 업자들 다 망했다고 해요. 뭐 미국 농부들 지금 뭐 대도 이런 거 팔 데 없어가지고 난립니다. 그래서 걱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식시장이 파괴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금액이 5천억 달러, 또 미국이 수출하는 금액이 1천억 달러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6천억 달러. 이 부분이 8천억 원이 넘는 이 부분이 다 잠기는 거예요. 사실 뭐 거래가 80% 중단이 됐다 이런 소식도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100% 정도 관세를 물고서는 업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경제 동력이 급속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글로벌로 대상을 한 이 부분이 너무 충격이 컸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하고 일부 이제 되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유럽이 미국의 이제 수입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했어요. 예, 이때만 해도 증시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를 않았어요. 예, 장 초반에 이제 이런 소식들이 좀 전해졌는데 그렇게 흐름이 좋지를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뭐 갑작스럽게 이제 속보로 전부 전달이 됐죠. 90일간 이제 이 보복을 하지 않는 국가에 한해서는 이제 90일 관세가 유예된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제가 어제 잠이 일찍 들었다가 이제 새벽에 좀 깼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선물 지수가 한 1% 중반 정도 이제 상승을 하다가 뭐 갑작스럽게 3%, 4%로 그냥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구나 이렇게 싶었는데 결국 전해지는 건 이제 관세 유예 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베센트 이 재무장관이랑 이제 리빗 대변인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모습들을 이제 지켜봤는데 결국 나스닥 지수가 이제 12% 급등을 했고요. 다우산업 지수도 7.87, S&P 500이 이제 9.51% 오르면서 우리나라의 야간 선물 시장이 이제 영향을 줬어요. 예, 이때가 이제 2시가 좀 약간 넘어가는 시간인데 제가 이제 그 2시 정도에 깼거든요. 그래서 뭐 잠깐 이렇게 자료들 이제 검토해보고 뭐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급등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예, 결국 4.3% 정도 이제 뭐 빠르게 이 강세 흐름을 보였죠. 그리고 예,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뭐 집중적으로 이제 증시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삼성전자가 6%대,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11%, 나머지 뭐 5%, 6%대 전부 이제 강세를 보였어요. 그동안 이제 주가가 뭐 한 20% 내리는 사이에 이제 공미도가 굉장히 심했을 거 아니에요. 3월 31일 날 공미도가 재개가 됐으니까 그래서 상당한 쇼크회주도 이제 동반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걸 사서 갚지 않으면 뭐 손실이 이제 너무 커지거나 아니면 이득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주식들을 사서 대검느라고 시장의 급등이 이제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4월 10일 오늘이 이제 4월 10일인데요. 2445포인트 거의 4월 4일 날 2465포인트 뭐 이때 이제 근접을 해요. 4월 7일 날 중국의 보복 관세가 나오면서 이제 6.26% 급락을 했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약간 되돌렸다. 물론 주식이라는 게 복리구조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높은 타점에서 낮게
깔려있는 2293포인트에서 이제 6%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 지수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얼마 오르질 못했죠. 네, 그래서 현재 이제 코스피 지수의 PBR은 이제 0.8배 정도로 나오고, 예, PER이 이제 12배 정도. 간신히 그 시가총액은 이제 2천조 원을 회복한, 예, 우리 증시가 지금 뭐 2천조 원을 깨진다. 이때는 밸류에이션상으로 굉장히 그 저렴한 위치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모아두면 이긴다. 뭐 그런 것들이 정설입니다. 제가 그 빅스 지수를 통해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보통 한 30배 이상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1년 정도 기다리게 되면 모두 다 수익을 낸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프로그램은 오늘 그렇게 뭐 3시까지 그렇게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장 막판에 이제 동시호가 때 크게 끌어올렸는데, 또 외국인의 선물은 1조 7천억 원까지 이제 5세시까지 그 강세를 보이다가 뭐 갑작스럽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 7,500원 정도로 7,500억 정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예, 6.53%. 장 초반에 이제 약간 그 하락이 있었고, 그 이후에 꾸준하게 이제 강세를 유지해 줬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뭐 장 초반에 이렇게 그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장 막판에 거래가 늘어나는 이런 이제 특징들을 보이고 있죠. 네, 지금 뭐 급등락을 할 때는 기술적으로 큰 그 지표를 삼기가 어렵습니다. 추세를 그리기도 어렵고요. 다만 이제 이전 저점보다는 저점이 이제 낮아졌기 때문에 어떤 저점선들을 연결해 보면 이제 지금 현재 303점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바닥선에 걸리는 그런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급등을 해서 이제 320포인트를 이제 돌파해서 마감이 됐는데, 급등락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설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예, 이렇게 지금 급등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추세를 설정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추세라는 것은 이제 어떤 상승 추세 같으면은 이 하단선이 이제 높아져야 되고, 상단도 역시 고점이 이제 높아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추세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이런 이 추세가 이제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락해서 뭐 올라오고 이런 그 어떤 추세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제 시장이 급변동을 하게 되면 추세 자체나 기술적인 분석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 뭘 분석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이것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기술적 분석 이런 거 한 것은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관세예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90일간 이 유예한 것을 뒤집기는 어렵잖아요, 이제. 일단 90일은 이대로 간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뭐 우리나라, 일본 포함해서 협상 소식이 전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뭐 우리나라가 국방비 얼마를 내기로 했다, 뭐 아니면 알래스카에 뭐 가스관을 투자하기로 했다, 뭐 소식들이 전해질 거 아니에요. 뭐 일본이 뭐 미국에 뭐 얼마를 투자하기로 했다, 뭐 이런 소식들이 또 전해질 거 아니에요. 그 협상 과정에서. 그렇죠? 근데 영구채 100년짜리 무이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영구채를 강매할 거다. 지금 채권금리가 워낙 높으니까 이자 지급을 하지 않는 이제 돈을 빌리려고 뭐 이런 부분도 강매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설입니다. 설이에요. 아직까지 뭐
100년 영구채를 발행한다 이런 소식은 없는데,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려고 이제 달러를 주면 그 달러를 이제 미국 채권을 사게끔 뭐 이런 부분들을 대형 은행들에게도 이제 열어줘서 뭐 이 돈으로 이제 얼마든지 국제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이제 기술적 분석 의미가 크게 없고요. 일단 유럽 자체도 뭐 관세 보복을 이제 약하게 했어요. 약하게 이제 대응을 했고, 중국 역시 이제 추가적인 대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예, 중국은 보통 이제 미국장 시작 한두 시간 전에 이제 급격히 그런 조치들을 발표하는 경향이 있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제 더 이상 그 관세 이 부분에 이제 영향을 안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미국과 이제 중국의 그 서로 교역을 했던 그 업자들이 이제 너무나 큰 피해를 양쪽이 다 입고 있어요. 미국도 입고 있고 중국도 입고 있고, 트럼프 일기 때도 이제 대략 한 농부들에게 230억 달러인가 그 지원을 했어요. 그 피해금에 대해서. 그래서 작지 않은 이제 피해들이 그 양 국가 교역사에서 이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제일 시장의 호재는 이제 중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통해서 뭐 대폭 다운시키는 거죠. 예, 중국은 존중해서 협상을 해달라. 대화 채널은 얼마든지 열려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다만, 예, 무도하게 이제 이렇게 그 공격을 할 경우에는 뭐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의지를 그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 무역 적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예, 중국과 유럽 연합과의 관계 아니겠어요? 나머지 국가들은 뭐 제가 힘이 없다고 이미 네이버 블로그에 다 얘기를 드려서, 나머지 국가들하고의 협상은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이건 무릎 꿇으라 그러면 꿇을 수밖에 없는 나라들이에요.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런 나라들한테 상호관세 부과 이거 해가지고 무릎 꿇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그 이웃 국가나 동맹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뭐 직접 뺨을 후룩 갈겨야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 그 자체로 사람을 때리고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우리나라가 잘못한 게 있나요? 열심히 밤잠 안 자고 우리 선조들이 일하고 땀 흘려서 기술 개발해갖고 제품 만들어서 그 미국에 수출해서 돈 버는 거 그거밖에 더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기친 게 뭐 있어요? 뭘 사기쳤다는 거예요? 뭘 미국 돈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노력해서 내 제품 만들어서 내가 돈 받고 판 것도 그것도 사기죄에 들어가나요? 물론 그렇게 해서 미국 국민들을 흥분시키고 어떤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이웃 국가나 동맹에 대한 그 예의는 아니죠. 그것도 미국의 고위 관료들, 대통령이 심지어 이런 얘기들을 그냥 직접적으로 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이 참 비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힘없는 국민들,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누가 미국에 비행기 타고 싶어 가겠어요? 그냥 강제적으로 끌어들여서 그냥 무릎 꿇려서 무슨 협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무역을 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제로 상태를 만들 수 있겠어요? 어떤 나라는 흑자를 보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적자를 보기도 하는 건데, 미국 자체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자가 되면서 부자병이 걸려가지고 낮은 상품들 이런 걸 제조를 안 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제조를 포기하고 다 해외에 의존하고 해외 아웃소싱 나간 거잖아요. 자기들의 잘못을 자기들이 고쳐야지 왜 타국들한테 그렇게 비하하고 하는지, 이 부분을 좀, 뭐 제가 주식을 하기 때문에 지켜보지만은
좀 가슴 아픈 일이더라고요. 슬퍼요. 좀 이렇게 이 국제 경제를 글로벌 탑으로서 멋있게 끌고 갈 수 있는 건 없는 건지. 아니, FTA 협정 다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했잖아요.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랑 여러 조건 해가지고 나프타 대체해서 트럼프 일기 때 USMCA로 다 바꿨잖아요.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그런 협정 다 무시하고 한미 FTA 다 무시하고 깨버리고. 아니, 무슨 미국이 비상경제 상황이에요? 자기들이 만든 거죠. 4조 3천억 달러 세금 걷어가지고 6조 4천억 달러 마음대로 펑펑 쓰고 재정적자 2조씩 내고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한 거잖아요. 그걸 정말 열심히 공장에서 땀 흘려갖고 그 선납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뭐 방글라데시, 미얀마, 라오스 이런 데가 국민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한 달에 2, 30만 원 받는 그 공장에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그런 거에다 관세 40%씩 이렇게 때려버리면 비인간적이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비인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그 관세 문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 국가가 운영되고 국민들도 우리 국민들도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크게 놀랐어요. 전 세계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이 관세 문제로 이건 비상계엄보다도 더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촉할만 안 들었지 실질적으로 더 무서운 일이죠. 세금이니까 세금을 뭐 대폭 인상시키겠다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10일 오늘 4월 10일 6월 선물은 간신히 이제 200 320선을 이제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추세적으로 어떤 그 기술적 판단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고요. 아직도 이 관세 부분이 마무리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 관세 부과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국이 거의 뭐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이랑 이런 데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이 관세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뭐 언제든지 다시 낙폭을 기록할 수 있는 이전처럼 뭐 아주 큰 낙폭은 아니더라도요. 한 2% 오늘처럼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을 확보하고 시장 흘러가는 대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냥 현금 확보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지난번에 좀 주가가 내렸을 때 제가 나스닥에 이제 진입을 좀 해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린 적이 있고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나스닥 우리 코덱스 이 부분에 이제 진입을 했다고 얘기를 드렸고 뭐 오늘 장중에 12%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서 대략 뭐 한 마이너스 6% 정도를 보이다가 이제 7% 정도 수익이 나서 저는 아침에 바로 정리를 했어요. 뭐 오래 끌고 갈 것도 없고 왜냐면 단기간에 이게 뭐 장기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아침에 정리를 했는데 뭐 그렇게 걱정은 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401k라든가 뭐 퇴직금 포함해서 들어가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폭락시키면 이제 연준이 들어올리든 아니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올리든 들어올릴 것이라고 이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은 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현금 확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현금 확보를 하고 충분히 차분하게 잘 대응을 하시면 근데
앞으로 이제 뭐 중국하고도 거의 끝까지 치자던 거 아니에요? 100%면 이제 서로 무역 교류 자체가 안 되니까 뭐 중국이랑 협상이 나온다든가 유럽이랑 협상 결과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일본이나 우리나라 이 정도 협상 결과가 나오면은 주식이 좀 약간 반등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런 여지. 그러니까 나빠질 것보다는 좋아질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소식들이. 특히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협상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될 텐데 뭐 언제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제 양국민의 타격이 깊어지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양국민의 이 거대한 피해를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대화들을 이제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서 이런 소식들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변동을 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분석은 현재 전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오래간만에 이제 강한 상승 랠리로 4월 10일장을 마감했습니다. 뭐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좋기는 한데 하여튼 오늘 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내일 금요일 또 마지막 시장 지내고 흐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 영역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